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 종료된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탄핵과 파면 등이 맞물리며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사전에 신고 신청을 마친 등록 유권자 25만 8,254명 중 20만 5,0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7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가 10만 2,644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 5만 6,779명, 유럽 3만 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 순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총 8,505명의 등록 선거인 중 6,05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71.2%를 기록해 역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소별로는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가 2,9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퀸즈 베이사이드 투표소 905명,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투표소 1,619명, 뉴저지 테너플라이 투표소 574명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 지역은 2개의 투표소에서 총 737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LA 지역 7,630명, 73.3%, 워싱턴 DC 3,071명, 71.9%, 시카고 3,095명, 73.7% 등을 기록했습니다. 재외선거를 통해 모은 재외투표지는 외교 행랑을 통해 이송됩니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 시, 군,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투표 봉투는 내달 3일 투표일에 함께 개표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유학 희망자들의 SNS 활동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SNS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명령은 즉시 시행되며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발송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예약 용량을 추가로 늘리지 말라며 해당 지침은 며칠 내 발송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상은 F 학생 비자, M 직업훈련 비자, J 교환 방문 비자입니다. SNS 검증에서 무엇을 심사할지는 직접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 차단, 특히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유학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진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 M, J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사관 측은 인터뷰 일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안내하진 않고 있어 사실상 해당 비자의 신청 자체가 막힌 상황입니다. 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ICE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루에 불체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틴 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1일 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에 불법 체류자 3,000명을 체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ICE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동안 6만 6,463명을 체포하고 6만 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인원 중 2,288명은 갱단 조직원이라고 ICE는 설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체포자 수는 665명으로 밀러 부비서실장이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가 ICE 압박에 나선 것은 지난 정부와 비교해 체포 추방 실적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하루 759명이 ICE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의 강경 정책으로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자 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ICE는 체포 추방 실적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고, 이 공약에 따라 1년에 100만 명을 추방하기 위해선 하루 평균 2,700명 이상을 추방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며 이 법을 근거로 내린 관세를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어제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 사건 관세 부과 권한은 기간이나 범위 측면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다며 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 권한을 무제한 위임하면 입법 권한을 다른 정부 부처에 부적절하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적이란 제한적 상황에 한정되는데 무역 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부에 최대 10일 내 관세 징수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맡게 되며 불복 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CDC가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정기 접종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변이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며 CDC 권고가 과학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SNS X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장 집단에서 어린이와 임산부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FDA의 마티 마카리 국장이 지난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한해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감염병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매년 코로나19 부스터샷을 권장해왔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임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매년 부스터샷을 권장해왔다며 기존 권고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과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여러 백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1년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철회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에는 해당 백신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백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케네디 장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결정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활용됐는지 등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CDC 자문위원회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홍콩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재유행의 조짐까지 있어 백신 접종 권고 중단은 섣부른 결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국에서 매주 약 31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수백만 명의 차입자들이 다시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소셜연금과 장애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올해 1분기 동안 약 560만 명의 대출자들이 새롭게 연체자로 분류됐다며 뉴욕 연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0.7%에서 올해 1분기 8%로 급등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자금 연체 정보는 지난해부터 신용평가 기관에 다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세금 환급금 및 연방복지수당 몰수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추심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특히 연체에 취약한 계층으론 2020년 이후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 경험이 없는 이들, 2년제 또는 영리대학 출신, 중도 자퇴자 등이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연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시시피주에서는 전체 학자금 대출 차입자의 45%가 연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는 신용점수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연은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620에서 719점인 차입자들의 점수는 평균 140점, 720점 이상인 차입자들은 평균 177점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턴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소셜연금과 장애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방재무부 상계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세금 환급과 연방급여, 소셜연금 등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추심 절차입니다. 연방정부의 맨해튼 혼잡통행료 중단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방지원금 중단을 미끼로 뉴욕주와 MTA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어제 교통부의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MTA가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일단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주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법원은 연방교통부에 오는 9일까지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TA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 승인을 철회했지만 뉴욕주와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법원이 혼잡통행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의 교통부문의 연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가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통과한 위원회의 인상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례적으로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제 재투표를 통해 렌트 안정 아파트의 2년 갱신 계약 인상률 하한을 기존 4.75%에서 3.75%로 낮췄습니다. 상한선은 7.75%로 유지했습니다. 1년 갱신계약 인상률은 종전대로 1.75%에서 4.75%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5명, 반대 3명, 불참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입자 대표 2명, 집주인 대표 2명, 공익 대표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종 인상률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되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갱신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번 재투표는 지난 4월 RGB가 예비 승인한 인상안에 대해 세입자 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입자 단체는 이번 조정을 환영하면서도 인상폭이 여전히 높다며 임대료 동결을 촉구했고, 집주인 측은 운영비와 세금 상승을 이유로 더 큰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